김 기자의 시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MB 전 대통령이 청계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5일 사면 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의 나들이에는 예정된 참석자 외에도 많은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대모사를 자주 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성대모사를 들려주는 장면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활동에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 대통령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완성한 곳으로 이날 방문도 당시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청사모 인사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왜 방문했는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방문에 이어 4대 강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 치적사업을 재조명하는 것은 비단 이 전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저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당연히 자신을 사면해준 윤석열이 고마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이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공개 모임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이 전 대통령은 이전은 총선에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치권에서는 친이명박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날 청계천에 나온 인물들의 면면이 범상치 않습니다. 친이계의 좌장으로 잘 알려진 이재호 전 특임장관, MB 서울시장 재임 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MB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MB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 등을 지낸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친이계 정치인들과 유우익, 정정길, 하금열 등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했습니다. 물론 이들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총선에 관심 없다는 이명박과는 달리 이날 모인 친이계 인사 중 상당수가 높은 관심이 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친이계 인사 중 조혜진, 박정아, 정운천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뺀 나머지 인사 중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이들 중 다음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아직은 총선 출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펴보면 어느 순간 출사표를 던지고 여당의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친이계 인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MB정부 초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입니다. 이동관은 가장 유력한 출마 예상 후보자로 꼽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 특보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 종로구 경선에 참여했으나 고 홍사덕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되면서 탈락했으며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서울시 서초구 을 경선에 참여했으나 박성중 의원에 밀려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보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라 총선 출마가 무난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총선 출마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MB정부에서 초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는 동안 벌어진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종편방송, 정현주 KBS 사장 해임, MBC PD수첩부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탄압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특보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거명되면서 지난 2015년 논란이 됐던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부담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특보는 총선 출마보다는 차기 방통위원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치인 중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돼 현재 재임 중인 강승규 비서관도 출마 예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 비서관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 마포갑에 출마해 당시 통합민주당 노웅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친 언론인 출신인 강 비서관은 MB의 서울시장 재임 시 서울특별시청 공보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MB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대와 20대에서는 각각 공천에 밀려 탈락했거나 전략 공천의 반발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본선과 예선 모두 녹록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강 비서관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선과 예선 모두 녹록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 시절부터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는 현재 마포 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승리한 바 있고 고정적인 보수층의 표심을 잡는다면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대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 중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는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텃밭인 서울시 동작구 을에서 45.04%의 득표율로 52.1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득표 차는 예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수진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재출마하게 된다면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 불출마 권유를 넘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제3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다음 총선을 위해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22대 총선에서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친이계 출신 전직 의원 중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친이계 소장파 전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총 정리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지낸 권태기, 윤석열 국민캠프 정무실장을 지낸 신지호, 국민의힘 노원갑 당협위원장 현경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구로구 을 당협위원장 김용태, 윤석열 국민캠프 조직지원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범래, 김동성 변호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여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달리 길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수는 국민의힘 공천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친이계 인물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를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윤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총선에 관심이 없다는 MB의 속내는 무엇일까요?